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어떠세요? 엊그제 만원 하던 게 어느새 15,000원이 되어 있고 삼겹살 한 근에 2만원이 훌쩍 넘어버린 세상. 그런데 내 통장 잔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버스비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이거 혹시 나만 느끼는 건가 싶어서 통계를 찾아봤더니 아니더군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먹거리와 공공요금이 서민 생활을 가장 세게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현상. 쉽게 말하면 내 돈의 가치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 주식 투자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94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 어른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은 버핏의 지혜를 우리 시니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물가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는 실질적인 나침반을 얻어 가실 겁니다. 일부 인플레이션,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한가? 먼저 솔직하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혹시 은행 통장이나 정기예금에만 넣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손에 잡히는 게 편하죠. 그런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을 그냥 쥐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다. 왜 위험하냐고요? 예를 들어봅시다. 2014년에 1억 원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억 원을 그대로 통장에만 보관해 두셨다면 어떨까요? 숫자는 1억 원 그대로지만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반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게 바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인플레이션을 거대한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생충이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서 내 영양분을 빨아먹는 존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딱 그 모양입니다. 통장 잔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년 조금씩 내 재산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정해져 있거든요. 연금도 정해져 있고 이자 수입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돈은 자꾸만 늘어나죠.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이 녹아내리지 않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버핏이 90년 넘는 인생에서 배운 지혜,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조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버핏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그러자 버핏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능력에 투자하라.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의사거나 최고의 변호사거나 혹은 최고의 요리사라면 인플레이션이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배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찾아보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계신 것,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요즘 AI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블로그도 쓸 수 있고 유튜브 영상 자막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손자 손녀한테 보내는 편지도 예쁘게 다듬어 줍니다. 제가 아는 60대 어머니 한 분은 이 도구를 배워서 지금 소소하게 온라인 부업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주식보다, 어떤 예금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패가 됩니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핏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배움에 투자한 돈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돌려준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두 번째 봄을 허락합니다. 3부 두 번째 조언.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라.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핵심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 결정력.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슈퍼마켓이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는 동네에 딱 하나뿐인 오래된 빵집인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줄을 서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편의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명한 빵집 주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재료비가 올랐으니 빵값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은 줄을 섭니다. 왜냐고요? 그 빵은 여기서만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 아무 특색 없는 편의점이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바로 옆 편의점으로 가버립니다.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주가도 떨어집니다. 버핏은 이 원리를 평생 적용해 왔습니다. 그가 수십 년째 들고 있는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세요. 콜라 값이 200원, 300원 올라도 우리는 더운 여름에 콜라를 마십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값이 100만 원이 넘어도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서서 삽니다. 이런 브랜드의 힘, 이것이 가격 결정력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실 때 이 질문 하나를 꼭 해보세요. 이 회사가 내일 가격을 10% 올려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제품을 살까? 답이 그렇다면 그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런 기업의 주식, 그것이 여러분 노후 자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투자의 원칙과 방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투자 결정은 언제나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4부 세 번째 조언, 생산적인 자산에 머물러라. 이제 마지막 핵심 전략입니다. 이것이 버핏 철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금 사두면 어떻겠냐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비트코인은 어떻냐고요? 물가가 오르면 금을 사라는 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덩어리는 100년을 묻어둬도 새끼를 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금 한 양을 금고에 넣어두면 10년 후에도 금 한 양입니다. 그 사이에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인 자산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산. 좋은 농장을 생각해 보세요. 매년 씨앗을 심으면 곡식을 수확합니다. 좋은 기업은 매년 물건을 팔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딱 맞는 투자 방식인 배당 성장주입니다. 배당 성장주가 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년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매년 그 배당금을 올려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50년 이상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올려온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부릅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드갬블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게 인플레이션에 강하냐고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매출이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배당 수입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산책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내 통장에 월급을 꽂아주는 시스템.
이것이 워렌 버핏이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가장 우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버핏은 항상 말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오브 버핏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자세. 오늘 투자 이야기만 드리고 끝내려다가 한 가지를 더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94세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매일 아침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먹고 직접 운전해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퇴직한다는 개념이 없다. 이게 부러운 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이 태도가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준비된 자산은 오히려 큰 수익을 냈습니다. 버핏이 가장 많이 투자한 시기가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던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때마다 버핏은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 투자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불안하고 누구가 걱정되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잠깐 버핏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 중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65세 이후에요. 우리가 흔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이후에 그의 진짜 부가 쌓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세이신가요? 62세요? 72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버핏에게 65세가 시작이었듯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하루 딱 한 걸음만. 오늘 제가 버핏의 3가지 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어떤 자산보다 가치 있습니다. 둘째,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1등 기업, 그곳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 일부가 머물러 있게 하세요. 셋째, 생산적인 자산에 주목하세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통장에 수익을 만들어주는 배당 성장주, 그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배당주라고 검색해 보시거나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겠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통장 잔고도 함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노후 걱정하시는 친구분, 형제분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당당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